유레카! 지금은 정전기 주의보. 여기서 찌릿, 저기서도 찌릿.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겨울철 불청객 정전기. 왜 정전기는 겨울철에 자주 찾아오는 걸까요? 정전기를 잘 느끼는 사람이 따로 있을까요? 사람마다 정전기를 느끼는데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사람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발생하는 양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본격적인 비밀이 밝혀지기 전 눈에 띄는 한 가지가 있었으니 마치 마술사의 구슬과 요술봉 같이 생긴 이것. 무엇에 쓰는 물건인가요? 이 반데그라프라고 하는 장치는 정전기를 발생하는 장치입니다. 마치 사람이 활동을 하다가 발생하는 정전기와 같은 원리로 되어 있는데요. 회전을 하면 이 안에서 마찰이 일어나서 정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반대그래프를 작동시켜 정전기 확보 완료했고요. 나일론 소재의 옷을 입은 남자와 면 소재의 옷을 입은 여자에게서 발생한 정전기 수치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남자는 5kV의 정전기가 발생, 여자는 0.08kV의 정전기가 발생했는데요. 일반적인 합성 수지로 만들어진 그 피복들은 전기를 잘 통하지 않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생한 정전기가 그대로 우리 몸에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면류라든가 이런 섬유들은 가지고 전기를 좀 잘 통하는, 그러다 보니까 정전기가 많이 소멸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 하고 계신 게 뭐죠? 예, 정전기에 방전되면 손끝이 따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없애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여기에 정전기를 소멸시키는 것이 있나요? 예, 정전기가 발생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섬유에 발생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그 수분을 뿌려주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습기가 있으면 그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서로 소멸돼서 정전기를 못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전기는 바로 습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는데요. 공기 중의 수증기량이 적을수록 정전기가 더 잘 생기는 겁니다. 보세요. 적신 옷을 입었을 때 정전기 발생 수치가 더 낮죠? 건조한 겨울철일수록 정전기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 이제 아셨죠? 이것은 또 사람의 땀과도 연결됩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경우인데요.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 같은 경우는 내부 피복에 땀이 많이 흡수돼서 젖어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정전기를 많이 소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땀이 별로 없는 사람은 그만큼 정전기가 소멸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정전기를 느끼게 됩니다. 땀이 많으면 정말 정전기를 덜 느낄까요? 실험을 통한 증명 들어갑니다. 5kV의 정전기를 발생시켰던 실험맨, 땀나도록 열심히 운동을 한 뒤 정전기 수치를 확인해 봤더니 무려 4.1kV가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잠깐! 머리카락의 굵기가 얇을수록 정전기를 더 잘 느낀다는 말도 있는데 이 말은 과연 사실일까요? 머리카락이 굵든 또는 가늘든 머리카락에서 발생하는 정전기 양 자체가 우리가 피부에서 발생하는 양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양이고, 또 이렇게 바람에 날리면서 계속 살갗과 접촉하면서 발생한 정전기는 계속 우리 사람 몸을 통해서 방전하기 때문에 그것이 전혀 우리가 정전기를 느끼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습도가 낮을 때마다 찾아오는 정전기. 특히 몸이 건조한 사람일수록 더 심하게 정전기를 느끼게 된다는 사실 확실히 입증했습니다. 유레카! 일명 5대2 다이어트라 불리는 간헐적 단식법은요. 일주일에 5번은 평소대로 식사를 하고 2번은 단식을 병행하는 건데요. 이틀 연속 단식을 시행해도 되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면 이틀을 나눠서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단식이 길어지거나 일일 일식을 하면 우리 몸 곳곳에 건강의 적신호가 켜지기 때문인데요. 잘못된 단식이 위험한 이유는 단백질의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근육과 피부, 뼈, 머리카락 등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 바로 단백질이죠.
뿐만 아니라 호르몬과 항체 등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가 단백질인데요. 단백질의 하루 섭취 권장량은 몸무게당 0.8g. 예를 들어 55kg의 여성은 44g을, 70kg의 남성은 56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다이어트를 위해 의도적으로 식사량을 줄이게 되면 단백질의 일부가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데요. 이때 체내 단백질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무작정 따라하는 간헐적 단식이 위험한 두 번째 이유, 칼슘 부족으로 인한 골다공증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 섭취한 칼슘으로 몸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칼슘의 99%는 골격과 치아를 구성하고요. 나머지 1%는 혈액과 세포액 등에 녹아서 생리 기능을 조절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음식 조절을 위해 칼슘 섭취를 줄이게 되면 뼈의 단단함을 나타내는 골밀도가 떨어지고 이것은 곧 골다공증의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영양소 부족은 골다공증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영양이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면 피부가 처지거나 주름이 생기는 등 조기 노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면역력 또한 떨어져 상처 치유가 더디게 됩니다. 잘못된 간헐적 단식은 생식 기능을 떨어뜨리기도 하는데요. 실험쥐를 대상으로 12주간 격일로 간헐적 단식을 시행한 결과 암컷쥐에서 여성 호르몬의 주기가 불규칙해졌음이 나타났습니다. 또 난소의 무게가 감소하는 등 부정적인 효과가 발견됐는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절대 간헐적 단식을 해선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장기에 있는 소아 청소년들은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을 받아야 발육 성장에 문제가 없습니다. 임신한 여성의 경우에도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해야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신 여성은 이런 간헐적 단식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거미는 거의 매일 새그물을 친다. 나무나 풀 등 높은 곳에 올라가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첫 줄을 뽑은 다음 줄의 끝자락이 어딘가에 걸리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물을 치는데 그 순서도 정해져 있다. 먼저 자전거 바퀴살 모양의 골격을 만들고 그 위를 일정한 방향으로 뱅글뱅글 돌면서 동심원 모양의 그물을 치는 것이다. 거미줄을 지지하기 위해 실을 붙이는 고정점과 중심의 주변으로 원을 형성하게 해주는 바퀴통, 고정점에서 거미줄의 한가운데를 잇는 방사실, 방사실과 이어져 원을 형성하는 나선실, 거미줄이 처지지 않도록 해주는 지지실로 나뉜다. 이렇게 교묘히 처진 거미 그물에 먹잇감은 걸려든다. 그렇다면 거미들은 이를 어떻게 아는 것일까? 거미줄에 먹잇감이 걸려들면 거미줄은 진동하고 이를 거미들은 다리나 몸에 있는 감각기관을 통해 감지하게 된다. 파리가 걸려들었을 때를 예로 들면 파리가 움직일 때 진동의 파장은 약 220Hz. 거미들은 감각기관을 통해 그 파장을 알아채고 거미줄에 걸려든 것이 동료인지 먹잇감인지를 구분해내는 것이다. 거미는 종류에 따라 다양한 모양의 거미줄을 치는데 거미의 유전자에 거미줄을 치는 설계도가 각인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거미줄은 원형에 가까운 방사형 구조를 띈다. 이를 수학에서는 최적화의 원리로 설명하기도 한다. 실제로는 원 모양, 정확히 원 모양을 만드는 게 가장 좋은 구조인데 가장 넓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정확하게 원 모양을 만들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방사형 구조를 만들고 나면 가장 그 넓은 넓이에 집을 지을 수가 있게 됩니다. 거미가 가지고 있는 그 거미 줄을 만들 수 있는 성분으로요. 이것이 바로 이제 수학에서 최적화의 원리이자 사실은 등주 문제와 바로 연결되는 문제죠. 이를 12cm 길이로 각각의 도형을 만든 다음 그 면적값으로 비교해보면 원에 가까울수록 면적값이 점점 커짐을 알 수 있다. 때문에 거미는 일정한 길이로 가장 넓은 면적을 만들 수 있는 원의 형태에 가까운 방사형으로 거미줄을 친다는 것이다.
각박한 도시 생활 속의 현대인들, 반복되는 일상에 잠은 늘 부족하기만 한데 당신이 잠든 사이 밤마다 내 몸은 시달리고 있다? 코골이와 두통, 불면증은 기본이요 50견에서 만성질환까지. 문제는 잘못된 숙면 습관. 올바른 잠을 자기 위한 첨단 베개까지 등장했는데 잠을 잘 자게 도와주는 베개에 담긴 과학 지금 공개합니다. 이게 음악이 베개 속에서만 들리네요. 누우면 들리고 여기까지만 떨어져도 안 들려요. 공기 중의 음파가 두개골을 지나 귀 안쪽에 직접 전달되는 골전도 스피커를 내장시킨 제품인데요. 원하는 음악이나 숙면에 도움이 되는 소리를 별도의 이어폰 없이 즐길 수 있게 만든 첨단 IT 기술을 접목시킨 베개입니다. 제가 경추를 측정해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차렷하고 서 주시고요. 몸에 힘은 빼주세요. 경추호는 가슴과 목 연결 부위에서 뒷머리까지 C자형으로 휜 목 뒷덜미의 패인 부분을 말하는데요. 이제 고개를 이처럼 자신의 경추를 직접 측정해 개개인마다 알맞은 베개 높이를 선택할 수 있는 1:1 맞춤 베개도 등장했습니다. 됩니다. 이때 알맞은 베개의 높이는 대고 누웠을 때 눌린 상태의 높이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베개를 너무 높게 베면 자라목이 될 수 있고 베개가 너무 낮아도 턱이 위로 올라가 기도가 좁아지는데요. 바람직한 베개 선택은 목뼈와 허리뼈가 완만한 곡선을 이루는 정도가 최선이겠죠? 모양은 똑같은 베개이건만 베개 한쪽 요요요요요 장치에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다는데 지난밤 몇 시간 동안 잠을 자고 얼마나 뒤척였는지를 한눈에 알려주는 첨단 알림 베개입니다. 베개 시트 안에 수면 스캔 센서가 내장돼 있어서 수면 간의 움직임 또는 수면 시간, 수면 지속성, 쾌적도를 분석해서 수면의 질과 양을 관리해주는 베개입니다. 발가락 사이마다 끼운 채 잠드는 발가락 베개. 피로를 줄이고 붓기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주고요. 다리 베개는 근육에 뭉친 피로도 싹 풀어줄 것만 같죠? 눈 베개는 빛을 차단해주는 효과는 물론 살며시 지압의 기능까지. 여기에 체중을 분산시킬 수 있는 전신 베개까지. 별의별 베개 종류와 기능 정말 다양합니다. 유레카! 아이고 늦었네. 내가 녹화에 늦는 사람이 아닌데. 아이 뭐야. 이 눈에 뭐가 들어갔잖아. 아이고 따가워. 이러다 불 못 보는 거 아니야? 어떡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도와주세요. 헬프미. 길거리를 가다가 눈에 이물이나 모래 같은 것이 들어간 경우에는 굉장히 눈이 따갑고 아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눈을 비비지 마시고, 눈을 비비면 이물질이 눈을 더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요. 눈을 비비지 마시고 흐르는 물에 눈을 씻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고도 통증이 오래가는 것 같으면 인근 안과를 방문하셔서 이물질 여부를 확인을 하시고 필요하면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는 손으로 만지거나 비비지 않는다. 야야야, 눈에 이물질 들어갔나 봐. 빨리 좀 불어봐봐. 이물질이 빠지지가 않잖아. 이건 안 좋은 방법인가 봐. 두 번째, 눈에 이물질이 보이면 젖은 면봉으로 닦아낸다. 세 번째, 눈에 이물질이 보이지 않을 때는 반대쪽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물이나 식염수를 이용해 씻어낸다. 오, 빠졌다. 아유, 시원해. 유레카!